이제 라스에서 청도 도착해서 이제 하루 쉬었고요.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는 구체구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구체구 갈 때는 이제 버스 타고 많이 갔는데 이번에 이제 까오티에 KTX죠. 거기 생겼다고 해서 이번에는 까오티에를 이용해서 구체구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황농에 가고요. 황농 보고 나서 내일하고 모레 구체구를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도 똥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까오티에를 타고 일단 오늘은 송판장으로 가고요. 송판에서 황농을 가려고 합니다. 또 검사가 시작돼서 이제 저도 한번 줄을 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차표 끊고 보통 인터넷으로 끊고 표를 따로 안 주기 때문에 신분증을 그냥 찍고 들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해서 여권을 확인받고 들어가야 해서 이따가 저기다 여권을 이렇게 넣는 거 엎어서 엎어서 중국의 까오티에입니다. 지난번에 시장 갔을 때 본 거랑은 좀 다르게 기차가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까오티에고 KTX와 같은 고속철도 기차를 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판역에 도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려서 기사가 앞에서 기사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황농으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체구 가기 전에 황농을 가는 거는 이제 황농이 보는 시간도 한 3-4시간 정도 짧고 제가 예전에 이제 구체구 갔다가 황농을 가봤는데 둘 다 예쁘지만 아무래도 구체구가 더 예쁘다 보니까 구체구를 먼저 보면 황농이 이제 보기가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케이블카 타는 곳에 도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분증을 또 그냥 찍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표를 바꾸고 들어가야 돼서 중간에 잠깐 돌아왔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농 케이블카 내리니까 3,400m, 해발이 3,400m입니다. 네, 황농에 도착해서 안에서 관광차 타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지금 표입이 다 매진이 돼가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해발 한 3,400m 되니까 햇빛이 있는 곳은 좀 따갑고 햇빛이 따갑고 그늘 있는 곳은 선선하고 되게 시원하고 거의 가을 같은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황농 입장에서 아까 보롱 뭐였지? 보롱 어디 그 봉우리 많은 데를 지나서 이제 황농 여행의 시작점인 오체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길 자체도 데크로 잘 돼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고 이 양 옆으로 이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조용하게 좋은 환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해발 구도가 높기 때문에 구름만 없으면 네, 여기가 황농의 오체지입니다. 오체지.
아마 오체지라는 게 5가지 색깔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은데, 네, 이제 저 오체지를 보면서 한번 쭉 걸어가 보도록 하려고요. 你看到个 blue 应该叫。 그래서 오체지에서 밑에 출구까지 내려가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4km 정도 되고, 4km는 계속 내리막이기 때문에 힘들진 않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오체지 지나고 몇 개 웅덩이 지나는데, 아마 그 중에서 2번째로 이제 가장 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햇빛이 져가지고 색깔이 조금 덜 옥색으로 예쁠 수 있어요. 이 햇빛이 있어야지 색이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해가 어떻게 비치는지에 따라 이 물 색깔이 많이 바뀌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물 색깔만 물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날씨가 좀 비가 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옌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까 오체지 다음으로 2번째로 큰 웅덩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이어져 오고 있고요. 밑에 오니까 조금 더 색깔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쉽게 날씨가 흐려서 옥색이 조금 본인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조금 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这中间的红色比较鲜丽，你站到这个椅子上，两个中间的也是。 보시면 이게 석회화 탄류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석회 탄류가 이제 아마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가 이제 다 석회로 구성이 된 건데, 이렇게 석회로 딱딱히 굳어진 이 부분이 여기 황롱에 있는 이곳이 면적이 가장 넓고 세계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된 구역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꽤 길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 사실 밑에도 아직 더 있거든요. 이렇게 물 속에 있는 석회 성분이 이런 지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더니 동영상 각도가 지금 제대로 맞게 돌아간 건지, 다 비틀어져서 그대로 있는 건지, 나중에 편집 한번 하려고 했다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닌지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룡의 마지막 물 웅덩이 9,600평방미터에 달하는 아주 넓은 지역에 생성되어 있는 이 석회 성분으로 인한 이런 독특한 지형과 물, 황룡에서 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출구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황룡의 반나절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조금 조금 떨어진 게 했는데, 어쨌든 아직 괜찮고, 황룡 먼저 봤으니까 내일 고치고 가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되면 고치고 황룡은 가까우니까 엮어서 한 번에 도는 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 다음에 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차 타고 부책으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우자 했고 부채구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这边看养成， 또 이래 양천. 무지개가 두 개가 있었네요. 이게 칭커피주입니다. 칭커피주. 여기 이제 스촨이나 우리 티벳이나 다 쌀보리가 쌀이 다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칭커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로 칭커로 만든 먹이피주예요. 이쪽에서 많이 있는 마오니오 탕고라고 해서 약간 우리나라 지금 소고기탕인데 샹그릴라에서 이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스촨 음식이 기름이 너무 많고 불편한다면 저렇게 그 마오니오 호고 맑은 국물에 무랑 고기, 버섯으로 국물 내 탕으로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좀 쉬고 내일은 부채구를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 요즘 사람이 많기는 한데 아침에 문 열자마자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10시쯤 들어오는 게 사람이 좀 적어서 여유롭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한 10시쯤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 부채구에 와서 하루 잘 쉬었고요. 이제 부채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채구 안에서 하루 잘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7시 반에 문을 여니까 7시, 6시 반 되니까 이미 그 호텔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싸고 준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구 안에 있는 민박집 사장님이 10시쯤 들어오는데 오히려 사람이 더 없어서 보기 좋다고 해서 10시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채구 안에서 자는 게 이제 몇 개 시에청 그 시트립에 보면 몇 개 나오는데 외국인은 못 자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민박집을 알아가지고 외국인 잘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분위기상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재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채구를 보러 가고 부채구가 Y자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 만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까지 이틀 혹은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가서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가 뜨긴 했는데 어제 살짝 비가 왔고 오늘하고 내일도 조금씩 중간중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고 지금도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부채구가 원래 그 햇빛에 물이 비쳤을 때 안 비쳤을 때 색깔이 다른데 아무래도 햇빛에 비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고 옥색의 불빛이 조금 더 화려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부채가 워낙 그 풍경 경치가 좋은 곳이라서 햇빛과 상관없이 경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걸어서 한 1km 이제 지휘철고가 있고 부채구가 있고요. 저 앞에 이제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늘을 보시면 파란 것도 있지만 아직 그 구름이 좀 많이 있어서 오후로 갈수록 조금 날씨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효자 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방금 물어봤는데 여권으로 산 표도 그러니까 황룡에서는 이렇게 표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그냥 후자울만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欢迎光临，欢迎光临，欢迎光临。 부채구에서 올라가는 차를 탔습니다. 상하이로 가는 원시 산림으로 가는 건지 어쨌든 뭐 돈이 되는 대로 오는 중간에서 보울산에서 내릴 수도 있고 그냥 처음에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位于树正瀑布上方的老虎海，海拔2，云游四方，船经过道。在长途跋 부채구 도착해서 첫 번째 원시 산림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원시 산림이고요. 긴 나무들이 이렇게 사방에 많이 있어서 그늘 따라서 이렇게 걷기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시 산림에 도착했습니다. 산이 온통 이런 나무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한 바퀴 왔으니까 슬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산림 이런 데는 해발이 높아서 여름에 캠핑 한다든지 그러면은 되게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되게 시원해. 여름 이렇게 나무 밑에 그늘이 시원해요. 온도가 높다고 또 해발 고도가 높고 그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산 밑에서 햇볕을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당히 쾌적한 환경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거의 물, 웅덩이, 호수, 폭포 위주로 이제 보일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이것만 산림으로 이제 나무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버스에서 방송 들었는데 전체가 600인가 900 헥타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관광기간 때 공개된 게 한 160만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나무 마루지 공간다는 아직 개발 안 했거나 개방은 안 한 건데 그것은 뭐 앞으로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남겨두고 환경을 그냥 보호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시 산림을 보고 버스를 타고 가면 티에노 하이도 가게 돼서 我下完山他就在这 걸어서 儿，你拍完照你就过来嘛。 다음 好好好。 샤워하이 이제 글라스 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름이 차오하이라고 되어 있어서 글자만 보면 대략 그 뿌리 있는 물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버스 타고 잠깐 오다 봤는데 그 밑에 풀이 막 자라있던 것 같아요. 여기 원시산림에서 차오하이까지는 한 1.7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내리막길이긴 하니까 천천히 걸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내리막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부채 올 때는 스틱 같은 거 하나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늘진데 조용히 걸는데 옆에서 이렇게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용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군을 이렇게 가다 보면 표지판을 잘 해놔서 영어로도 써있고 킬로미터도 써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 가이드 해주겠다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버스 타고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버스 타야 되는 데 있으면 버스 타고 다시 내려서 쭉 걸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Y자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오른쪽이랑 왼쪽 하나를 봤으면 중간으로 돌아와서는 나머지 한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닐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길을 산책하듯이 걷는 것만 해도 그냥 좋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소리를 내면서 네, 이제 한 1.7km 이제 다 걸어와서 여기가 차오하이입니다. 우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거기서 걸어서 티엔오하이를 왔습니다. 풍경의 화면이 좀 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은 걸 담기 위해서 이 포켓3에 붙였던 뭐라 그러지? 광학 렌즈라고 그러나요? 조금 더 각을 넓혀주는 거를 한번 설치해보고 처음 찍어봅니다. 지금 진주에 도착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정도 돼서 꽤 많이 덥고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뭐 좀 먹으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2시거든요. 아까 1시 반쯤 쉬면서 좀 먹고 출발했는데 비가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밤에 사진 찍다 보니까 위에 약간 흐린 구름이 있는데 또 저쪽 앞에 보니까 구름이 거의 없고 구름도 이제 얇고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폭포 소리는 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와서 사람들이 우산까지 펼치는 바람에 조금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폭포는 간단히 보고 이 비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차피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가서 下一站熊猫海 구체구에는 팬더가 살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홍동이나 구체구에서 팬더가 살다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서식지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서 여기 그 푸바오가 있는 워롱으로 다 옮겨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송마오하이가 왜 송마오하이인지 송마오하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꽤 많아요. 송마오하이는 여태까지 구체구에서 본 흑수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것 같아요.